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다누리호로 달 개척에 뛰어들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우주개발 미래는 무엇인지 이강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겸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진짜 이제 경제 강국이고 네. 이제 선진국 안에 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달 개발 또는 달 개척 속도, 우주 개발 속도를 보면 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늦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중국보다 늦을 수 있지만 또 인도보다도 더 늦은 모습을 볼 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안타까운데 왜 우리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사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이면은 우주 개발에 훨씬 더 많이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아니 한국 정도의 나라가 왜 우주 개발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라는 걸 많이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이번에 다누리호가 체면을 좀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달에까지는 간다라는 걸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다누리호 그러면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가 사실 뒤처져 있던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던 이 우주 개발에 어떻게 보면 이정표를 그래도 좀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현재 일단 다누리호의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잘 가고 있고요. 네. 발사한 지 이제 언제 발사했더라? 네. 네, 발사한 지 좀 되긴 했지만 12월 17일에 달 궤도로 이제 진입할 예정입니다. 곧 이제 진입을 할 거고요. 네. 12월 31일에 이제 그 원래 목표 궤도인 고도 100m 궤도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제 연말 파티를 다누리호가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 이제 자리 잡았다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뭐 철도든 비행기든 생각해 보면 참 느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다 빨라졌는데 달에 가는 속도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다누리호 같은 경우는 8월 5일에 발사했는데 그렇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느린가 속도가. 네. 그게 이제 일단 사람이 타면 빨리 가야 됩니다. 사람이 탔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타면은 지구에서 달로 바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궤도로 당연히 가야죠. 그건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그 다누리호는 달에 그냥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달에서 탐사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 탐사를 하려면 최대한 거기에서 오래 머물러야지. 그 달에 가는데 연료를 쓰는 것보다는 달에는 느리게 가더라도 달에 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자. 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달까지 가는데 연료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궤적을 택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참 궁금해지는 게 다누리호가 도대체 어떤 임무를 갖고 달에 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누리호는 일단 그 달에 착륙을 하는 건 아니고 달 궤도를 계속해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 표면에서 100km 정도 떠서 그 대략 1년 정도를 계속 달 주위를 돕니다. 그 1년 이상을 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최소 1년을 목표를 하게 되는데 그 사실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덜 가지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누리호가 달에 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가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몇 가지 그 5가지 탑재체가 있습니다. 종에 그 이제 5가지 탑재체에다가 나사의 탑재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탑재체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과학 저널이라고 하면 유명한 게 뭐죠? 과학 저널로 유명한 게 과학 뭐 사이언스? 그렇죠. 사이언스하고 네이처. 사이언스하고 네이처가 동시에 우리나라 달 탐사선을 특집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내는 달 탐사선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그 탑재체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증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이언스 이제 한국 달 탐사에 관한 건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보시면은 그 폴캠이라는 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이게 그 달 표면을 폴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편광으로 관측을 하는 건데 이 관측을 그동안 달에 여러 번 갔던 많은 탐사선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 왜요? 편광을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가 참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편광이라는 게 달은 어차피 달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빛을 반사한 거거든요. 그 태양빛을 반사할 때 어떤 입자의 반사가 되면은 그 편광이라는 게 태양빛이 올 때 그 횡파 형식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옵니다.
아래 위 좌우로. 네. 그런데 이제 반사를 탁 하면은 그게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뛰지 않고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이 되는데 그걸 변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변광이 되면은 그 입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자에 어떻게 부딪혀 가지고 어떤 크기나 어떤 모양의 입자에서 부딪혀서 나온 빛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태양 표면에 어떤 입자들이 어떤 크기로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 그 달 표면의 입자들은 다 그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 같은 걸로 깨져서 만들어진 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운석에서 오지만 우리가 뭐 비도 불고 바람도 불고 날리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어요. 흙들이. 근데 이제 달의 흙들은 그렇지 않고 깨진 상태에서 그 자기들끼리 마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풍화작용이 없으니까 뾰족뾰족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운석 충돌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달이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그 표면 입자들의 구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오, 이 다들 도대체 우리 다누리가 어떤 평광 네. 분석을 갖고 올 것이냐 이거 네. 관심 정말 많겠네요. 그걸 그래서 지금 이게 사이언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이처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다. 한국이 첫 번째 달 미션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익사이팅한 것이 폴캠이다. 네. 그러니까 네이처 사이언스가 동시에 이 폴캠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드러내고 있다. 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이유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그 아이디어를 못 낸 거군요. 아이디어를 못 낸 거예요. 와, 그럼 우리가 이게 처음으로 이 콜럼버스의 달걀을 이게 이렇게 세워봅니다. 우리나라가 이 달 탐사선을 네. 그냥 그 공학자들만 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천문학에서는 빈광 관측이라는 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관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천문학자 이제 경희대학교 김승숙 교수님인데 네. 그분이 달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빈광 관측을 많이 한 분이거든요. 네. 그 달에 대한 빈광 관측이 있나를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채택이 되어서 그 답지처로 실리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과학 저널, 양대 저널, 사이언스하고 네이처가 네. 전부 우리나라 다누리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벌써부터 관심이라는 얘기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목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그 또 하나가 우리가 그 가면서 이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우리 다누리호가 오히려 그는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다 보니까 달과 지구를 한 화면에 찍은 거예요, 카메라로. 그런 진짜 이게 한 투샷이었군요. 화면이, 투샷. 이쪽에 투샷이네. 투샷을 한 화면에 찍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오. 예, 그렇게까지 멀리 날아가 본 그 나라가 없거든요. 보통 달 탐사하더라도 네. 대부분 오히려 바로 가기 때문에 저렇게 멀리까지 안 가요. 야, 그러고 보니까 45억 년 동안 걸쳐진 친구인데 네. 투샷이 처음으로 이 사진을 찍은 거네요. 우리나라 카메라로 찍은 건 처음이죠. 이 네. 카메라가 네. 고해상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해상도 카메라라 보니 네. 이렇게 멀리 있는 사진을 찍는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흑백에다가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지만 네. 이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고해상도로 촬영을 합니다. 1년 내내. 그렇군요. 그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 나사에서 우리한테 맡긴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나사 카메라인데 네. 니들이 이번에 다누리호 가니까 요거 좀 가져가서 네. 좀 찍어줘 와. 라고 실어준 게 있습니다. 이 국제 협력이 탁 되고 있는 네. 그런 현장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멀리 가는 데에도 사실 우리는 멀리 가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 달까지도 가본 적이 없는데 달까지 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멀리 돌아서 가잖아요. 네. 네, 돌아서 가는데 그렇게 멀리 돌아서 가는 걸 나사 기술로 좀 도와준 게 있는 거죠. 자기들이 카메라를 맡겼으니까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나사가 또 도와주고. 그래도 우리가 뒤늦게 시작하는 그런 좀 우주 개발에서는 늦깎이인데 우리한테 자기들 장비를 이렇게 실어 놓을 정도면 그래도 한국이 가긴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한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이제 쇄도캠이라고 그 달 중에서 그 햇빛을 한 번도 안 받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늘이 잘 져가지고 네. 그동안 햇빛 한 번도 들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와, 거긴 뭔가 네. 되게 특이할 것 같네요. 네, 거기는 물이 아마 얼은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햇빛을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얼음 상태, 네. 얼음 상태로. 네네.
와, 그럼 우주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는데 이 물을 발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르테미스에서 이제 사람을 보낼 때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다누리호가 실패하면 나사 아르테미스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요? 네네, 그렇습니다. 거의 막중한 인물을 굉장히 띄웠구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각보다.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우울하기도 하네요. 만약에 아르테미스 계획이 성공을 해서 달 기지를 세운다 그러면 한 번도 햇빛을 못 받는 곳에 기지를 세울 수도 있는 거네요. 물이 거기 있다고 그러면. 사실 그 이제 햇빛을 안정적인 게 오히려 좋습니다. 만일에 햇빛이 들고 안 들고 하면은 네, 태양광 햇빛이 들 때는 너무 뜨겁고 햇빛이 안 들 때는 또 너무 차갑고 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항상 차갑거나 항상 뜨거운 항상 차가운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죠. 어차피 우주는 추우니까. 우주 개발할 때는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임무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이제 지질 자원 같은 게 있고 그 우주 인터넷 같은 것도 우주 인터넷. 예, 우주에서 인터넷이 가능한가 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테스트가 안 됐습니까? 그것도 예, 그 이제 간단한 통신은 됐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인터넷 프로토콜 같은 게 작동이 되는지 네. 그런 것도 예, 테스트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주 개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지금 가는 점에서 아주 좀 여러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결국 달 개척 개발을 통해서 뭔가 목표하는 게 뭔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도 왜 다누리를 쏘는가, 왜 거기다가 세금을 이렇게 몇천억 원 넣어서 이렇게 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그 우주 개발에 참여를 하려면 일단 달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공위성은 우리나라가 꽤 많이 발사를 했죠. 인공위성은 꽤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인공위성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까지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 달까지 가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먼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소행성을 가는 것도 있고 화성까지도 역시 최근에 그 우리나라 목표가 2045년에 화성에 간다라고 그 대통령님께서 예, 발표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화성까지 가는 그런 정도의 우주 개발 목표는 그 우주 개발을 한다면 당연히 그 따라야 하는 이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성 가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또 하나는 혹시 우리도 언젠간 유인 탐사 또는 네. 뭐 당장 이제 궤도 우리 지구 궤도라도 유인 로켓을 쏜다든가 뭔가 그런 사람이 직접 탐사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 아직은 그 유인 탐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그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이게 유인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냥 기계 보내는 거하고 사람 보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우주인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 후속 사업이 이어지지 않은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인 탐사가 후속적으로 이제 제2, 제3의 우주인이 계속해서 이어졌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사실 누리호 정도 성능이면은 사람을 보낼 수는 있거든요. 네. 최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도를 해볼 텐데 아직 그런 노하우가 쌓이지 않다 보니까 유인 탐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 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지금 달에는 헬륨-3라는 꿈의 에너지 자원도 네. 있고 또 우주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인터넷이 어마어마한 진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온 네. 것처럼 우주 개발이 잠재력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달까지 탐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바로 이제 다음 단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도리호를 보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성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뭐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우주 탐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그 우주 탐사를 이렇게 이제 단도리호를 개발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한테 계속 이제 수요가 계속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음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그 기술을 다른데 뭐 그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우주로 지금 사람을 보내는 걸로 이 수익 사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아예 스페이스X 같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진짜 뭐 적어도 한 서너 개 회사들이 막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보통 늑대 뛰어들도 우리는 정말 잘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네,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우주 개척 개발, 일단 유인 관광 산업이든 이렇게 뭔가 당장 또 이렇게 뭐 돈이 되는 사업에 뭐 참여하거나 뭐 주도는 못하더라도 아니면 거기에 어쨌든 부속을 낸다든가 중간재를 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도 있나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가 인터넷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그렇죠. 인터넷 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고 다른 나라에서 하던 거 보고 배운 거거든요. 따라한 거거든요. 반도체 네.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 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다. 네, 그렇죠. 다 아니지만 네. 그 잘하는 분야를 키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틈새를 노리고 먼저 치고 나간 게 있거든요. 우주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앞으로 우주 산업이 뭐 몇백 조 그 가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그 인공위성을 만들고 이런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것에 기반한 새로운 어떤 사업이다. 그쵸 대표적인 게 우주 인터넷, 그러니까 우주 위성과 지구와 통신하는 인터넷 사업을 이제 스페이스X 같은 데서 하고 있고. 뭐 그건 우리도 좀 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IT 그러니까 강국인데. 그런 인공위성을 새로운 인공위성을 쏴서 앞으로 이제 지구를 또 새롭게 관측을 하거든요. 그 지구 관측을 뭐 지금 뭐 인공위성은 뭐 50cm 정도 해상도를 하는데 그 해상도도 점점 높아진다거나 혹은 그거를 상시로 관측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예, 그런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라는 것도 인터넷 망을 깐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고 깔려 있는 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걸 잘 활용한 사람들이 결국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주도 그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구축된 인프라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훨씬 더 큰 사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걸 잘 포착을 하면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그 우주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그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부나 이런 데서도 그 우주라고 하면은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것만 볼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어지는 산업들을 이제 나오는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해주고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로 발사했을 때도 그렇고 워낙 이게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주니까 네. 러시아에서 실수로 준 로켓이 도움이 됐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일화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주 개척을 해나갈 때 뭐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거나 이런 건 여전히 되게 힘든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늦었지만 로켓 발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달 탐사를 해야 되는 거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안 해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인 사업을 지금 유인 우주인 사업을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안 해봤기 때문이고 그 기술을 전수 안 해주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말 그대로 그런만 아무리 우리가 늦었더라도 차근차근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데 뭐 지금 해서 뭐 할 거냐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다 끝까지 끈기 있게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중국과 인도의 기술 수준 우리하고는 어떤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 중국이 2013년에 달 착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는 달 뒷면을 착륙을 했습니다. 뒷면에 네, 처음입니다. 그는 네. 네, 처음이고. 인류 역사상 처음? 네, 처음이에요. 네. 달 뒷면에 착륙한 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달 뒷면은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신 위성을 멀리 띄워놓고 착륙에 성공한 거예요. 네. 네, 그게 그리고 어려운 기술이었겠네요. 어려운 나름. 기술이에요. 그리고 네. 그 2020년에는 또 샘플을 가지고 기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일단 거의 미국을 적어도 달에 있어서는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가 2008년에 달 궤도선 지금 우리 다누리호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아이고 14년이나 먼저 네, 2008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9년에 착륙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또 이제 못 갔는데 물론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인도가 약간 뒤쳐 있긴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앞서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적어도 이제 중국은 모르겠지만 인도 정도는 몇 년이면 따라잡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합니다. 네, 우리가 늦게 뛰어든 산업에서 정말 잘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네. 우주 산업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꾸준히 이제 이게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끊이지만 않는다면 예, 충분히 빨리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우리의 미래가 달린 우주 산업. 늦었어도 진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우주에 대한 얘기 이광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겸임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